미국이 최근 지난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공식으로 탈퇴하겠다 선언했죠. 자, 그러자 러시아는요, 새 미사일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뿔을 놓은 셈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갑자기 유럽연합의 핵심국이죠. 프랑스로 옮겨붙었습니다. 프랑스가 공대지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배경에서 프랑스가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지금 영상에 보는 이 영상, 모습이 바로 프랑스가 이번에 공개한 핵미사일 실험인데 어떤 훈련 내용이었습니까? 라팔 전폭기에서 핵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네. 연례 훈련이라고 합니다. 매년 훈련해왔고, 이 핵무기를 보수 유지한다면 매년 6조, 4조, 6조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핵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폭적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공개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궁금증을 낳는 거고, 아마도 이제 뭐 프랑스가 핵미사일 갖고 이제 실험하는 것 자체야 뭐 핵미사일 국이니까 뭐 가능하지만, 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INF, 네. 그러니까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제 국제 어떤 안보의 근간이 됐던 핵무기의 통제가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네. 프랑스 정부가 핵무기 실험을 공개하면서 더 네. 국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하.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네. 과거에 나토가 만들었을 때 네. 나토에도 가입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네. 나중에 할 수 없이 가입을 했거든요. 아하.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자꾸 그 나토한테 분담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네. 현재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럽 내에서 유럽이 미국을 제외하고 새로운 안보기구를 만들자 할 정도로 현재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싶어 하기 아하.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독자적인 핵 능력이니까 네. 자기네 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프랑스는 지금 어느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여론전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에 미국의 어떤 핵 우산, 어떤 동맹국과 동맹 체제 안에서 같이 안보를 해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미국과 결별을 한다. 그러면은 프랑스 내에서 미국과 과연 그렇게 해서 되냐? 과연 러시아가 우리가 스스로 버틸 수 있냐, 이런 그 여론들이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러시아를 알겠습니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번 프랑스가 실시한 핵 순항 미사일 시험에서 지금 핵탄두를 제거한 채 훈련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핵탄두는 일단 제거해야죠. 핵탄두가 탑재가 되니까. 물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라팔 전투기에 탑재를 하고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날아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프랑스 본토에서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떠서 네. 발트해 상공에서 그 공중급유를 받고 네. 라트비아, 발틱 상공 있지 않습니까? 라트비아 상공에서 라트비아의 국경선에서 모스크바까지 580km예요. 거기서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더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냐. 왜냐, 네. 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사정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좀 그 모스크바까지 공격하기 짧거든요. 네. 그래서 더 적진으로 침투해서 공격하는. 저게 이제 300km 되니까 네. 저 정도만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줘도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 아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안보에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프랑스가 방위비 분담 때문에 미국과 약간 설전이 벌어지자, 그렇다면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핵미사일 시험을 한 것이군요.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한 첫 시초가 왜 했냐? 과거 소련이 파리를 핵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해서 네.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과 어떤 안보 체제를 개별을 한다면은 파리가 잿더미가 안 되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는데, 보통 핵미사일 그러면 ICBM을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번에 실험한 거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 싣고 발사하는 핵미사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ICBM을 왜 보냐 하면은 러시아, 미국 또는 이제 우리 위에 있는 북한 이런 나라들이 또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서로 간에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대륙과 대륙 그렇죠. 사이에.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 프랑스는 이 타겟은 모스크바예요. ICBM이 필요가 없죠. 굳이 멀리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필요가 없군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은 INF라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감축 협정에 따라서 네. 물론 자기네들은 가입 국가는 아니지만 네. 미국과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대지 그 핵미사일을 가지지 않고 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아하. 그것을 대처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굳이 ICBM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탑재한 핵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이렇게 두 가지만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군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했던 나라들, 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본토까지 쏴야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적국들만 그렇게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LBM을 발사하려면 굉장히 고성능의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그러면 핵잠수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프랑스가 지금 전략 핵잠수함, 즉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을 4척을 가지고 있는데 네. 르트룡황이라고 하는 핵잠수함을 4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덩치가 한 14,000톤 되니까 네. 대단히 크죠. 미국의 미국 항공모함이 오면은 같이 들어오는 그 LA급 잠수함이 네. 한 7,000톤 되니까 그것이 2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미사일이 16발이 들어가고요. 네. 그 핵미사일 하나의 위력이 한 300킬로톤 정도까지 나가니까 프랑스는 그것을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해 왔다. 네. 그리고 이 르트룡팡은 199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비교적 최신 전략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성능도 아주 우수한 그런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안보력을 갖추고 있는 프랑스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국 시장님, 지금 우리 탑10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간의 군비 경쟁을 계속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 쪽에 프랑스까지 이렇게 군비 경쟁이 뛰어들면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거를 촉발시킨 게 바로 중국이 INF에 가입을 안 하고 아하. 독자적으로 핵 능력 갖고 그다음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네. 미국이 그걸 방어하기 힘드니까 일단 그 러시아와 INF 협정을 이제 폐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놓기 위해서 아하. 이제 폐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 쪽에서도 영국이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가지고 EU에서 이제 EU를 이제 방어를 했는데 영국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이제 프랑스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네. EU에 20몇 개국 되는 나라가 프랑스 한 나라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네. 프랑스가 핵 능력을 계속 키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이 프랑스, 영국까지 전부 다 현재 핵 경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핵 경쟁이 지상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우주까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앞으로는 우주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 관계에서도 해군 군사 훈련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영토, 영해 말고도 바깥쪽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군요. 전통적으로 이제 패권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그 주변에서 싸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아하. 계속 추구해 왔었습니다. 네. 그게 뭐 제국주의였죠.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김정호 실장님께서 INF를 중국 때문에 INF를 폐기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긴장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 미국은 INF 때문에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INF 폐기를 하게 되면은 2,000km, 3,000km 이런 중거리 지대지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오키나와 또는 대만에 배치를 해버리면 특히 대만에다가 이걸 배치해버리면 중국, 러시아 다 포함되잖아요. 대만에다가 사정거리 2,500km짜리 지대지 미사일 핵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통일을 할 어떤 그 상황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 중국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포석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